남자는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통역은 처음이에요. 뒤편에서 도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설마? 도준은 남자가 든 낡은 사진을 봤습니다. 자신의 책상이 사진과 똑같았어요. 도현이 내가 맞지.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드디어 찾았어. 그런데 이 두 사람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사연 시작 전 꼭자 버튼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역 4번 출구 앞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불어대는 오후였습니다. 아저씨, 1,000원만요, 1,000원만 주세요. 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55 노숙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쁘게 지나쳤죠. 에이, 또 저 사람이네. 무시하고 가요, 빨리. 도연은 웃었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다가와 영어로 물었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도연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유창한 외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시청이요? 여기서 지하철 타시면 됩니다. 파란색 전철 시청역에서 내리세요. 부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지폐 한 장을 컵에 넣어줬습니다. 도연은 지폐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서울대 영문과 이렇게 쓰일 줄 알았나? 옆에서 구걸하던 김씨 아저씨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도연이 형님은 진짜 대단해. 외국말까지 하고.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여기 있어? 글쎄, 인생이 꼬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도연은 품속에서 낡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두 소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죠. 형님, 그 사진 또 보시네. 가족이에요? 쌍둥이 형이야. 박도준이라고. 헐, 쌍둥이요? 근데 연락은 안 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넘었어. 이제 만날 수도 없지. 왜요? 찾아보시지 그러세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 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형 잘 살고 있겠지. 나 때문에 고생은 안 하고 있겠지. 한편 강남 63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온통 반짝였습니다. 회장님, 오후 미팅 준비됐습니다. 비서 정 과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도준, 국내 굴지의 대한물류그룹 회장. 55,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잠깐만. 도준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 과장, 오늘도 서울역 쪽 확인했어? 네, 회장님. 이번 달에도 발견 못했습니다. 도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알았네. 정 과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을 찾으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도준은 책상 위 유리 액자를 만졌습니다. 도연이 가진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다만 새 액자에 담겨 있었죠. 내 동생이야. 쌍둥이. 네. 쌍둥이 동생이 계셨어요? 응. 그런데 내가 잃어버렸지.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버렸다는 게 맞겠네. 회장님, 이 사진 말이야.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으로 남긴 거였어. 우리 둘이 유일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었지. 도준은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나는 이 사진을 숨겼어. 동생이 못 찾게 해. 내가 혼자 서울대 가려고. 그래서 동생분이 그날 밤 집을 나갔어. 형이 날 버렸다고 쪽지 하나 남기고. 정 과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준이 계속 말했어요. 매년 서울역 근처를 배회했네. 혹시나 싶어서 탐정도 몇 명 고용했어.
근데 흔적이 없더라고. 이름을 바꾸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 도연이는 똑똑한 애였거든. 날 찾지 못하게 했을 거야. 도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성공할수록 동생 생각이 더 나더라고.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동생 없이는. 회장님, 오늘도 찾아봐. 서울역, 종로, 영등포, 노숙자, 쉼터 전부. 제발 찾아야 돼. 정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주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서울역 방향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도연아 형이 미안해. 찾을게. 꼭 찾을게. 그날 저녁 서울역. 도연은 외국인들이 몰려있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한 외국인이 도연에게 다가와 외국말로 길을 물었어요. 도연은 유창한 외국말로 친절하게 대답해줬습니다. 호텔 가는 길을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기도 했죠. 김씨 아저씨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형님, 매일 외국 사람들 도와주시네요. 돈도 안 받고. 이게 내 유일한 재산이야. 언어. 도연은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대는 못 갔지만 외국말만큼은 안 버렸거든. 도서관 가서 매일 책 읽고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실력 유지했지. 대단하시네요, 진짜. 도연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형, 너는 서울대 갔을까? 성공했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이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품에 다시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형 나 찾고 있을까? 아니면 날 잊었을까? 그 순간 멀리서 고급 승용차가 서울역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뒷좌석에는 도준이 타고 있었어요.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요. 회장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너무 춥습니다. 기사가 말했지만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울역 광장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어요. 두 형제는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종이컵을 들고 국어를 계속했고 도준은 차 안에서 동생을 찾고 있었죠. 30년의 시간이 100m의 거리를 영원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 입구역 근처 도연은 김씨 아저씨와 함께 구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는 대학생들만 다녀서 돈이 잘 안 들어와요. 김씨 아저씨가 투덜거렸어요. 그래도 여기가 좋아. 젊은 사람들 보면 옛날 생각나거든. 도연은 서울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형이랑 여기 다닐 뻔했는데.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건물 벽에 종이를 붙이고 있었어요. 통역 급구, 외국어 가능자, 당일 채용.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형님, 설마 저거 지원하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냥 한번 볼게. 도연은 벽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한물류그룹 외국 바이어 미팅 통역 오늘 오후 2시.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대한물류그룹이라면 국내 5대 기업인데. 도연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낡고 찢어진 옷, 더러운 손, 헝클어진 머리. 안 되겠지. 이 꼴로 어떻게 들어가. 도연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 실력이 아직 통하는지. 오후 1시 50분. 대한물류그룹 본사 로비. 경비 최 씨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통역 면접 지원하러 왔는데요. 한 여성이 말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최 씨는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건물 앞에 나타났어요.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기 노숙자분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 저 통역 면접 지원하러 왔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면접이요?
최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요, 장난치지 마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진심입니다. 정말 통역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옷차림으로 무슨 면접을.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준 회장이 정 과장과 함께 내려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면접 지원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정 과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건이 까다로웠나? 당일 채용에 즉석 통역이라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도준은 로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경비와 실랑이를 벌이는 도연을 봤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도준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최 씨 경비가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 노숙자분이 면접 보러 왔다고 우기셔서. 면접이요? 도준이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그때 도연의 품에서 액자가 삐져나왔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도준의 눈이 커졌어요. 저 사진. 도준은 재빨리 다가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진 어디서 났습니까? 도연은 당황했어요. 이건 제 사진입니다. 보여주실 수 있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내밀었어요. 도준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교복 입은 두 소년, 어깨 동무, 환한 웃음, 자신과 도연이었습니다. 이건. 정 과장이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준은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낡은 얼굴, 주름 수염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도연이? 도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박일수입니다. 도연은 거짓 이름을 댔어요. 내 진짜 이름을 말하면 형이 알아볼 수도 있어. 도준은 실망한 듯 했지만 사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주워서요. 오래전에. 도연은 거짓말을 했어요. 도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면접 보세요. 네. 최 씨 경비가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저 사람은 노숙자인데요. 상관없어. 통역 실력만 있으면 돼. 도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과장, 저분 면접 준비시켜. 네. 하지만 회장님, 내가 책임질게. 빨리. 정 과장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로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저 사람이 혹시. 그 사진 봤어?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봤습니다만. 내 동생이랑 똑같은 사진이야. 똑같아. 설마 저 사람이 동생분? 아니야. 이름도 다르고 근데 왜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도준은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동생분이 사진을 팔았을 수도. 도연이가? 절대 안 팔아. 저 사진은 우리 둘한테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어. 엘리베이터가 30층에 멈췄습니다. 면접장 앞.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외국인 바이어 3명과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통역 지원자입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면접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옷차림이 뭐야? 회장님이 직접 들여보내셨다는데. 도준이 뒤에서 지켜봤어요. 제발 도연이처럼 잘해줘. 그럼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외국인 바이어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창한 외국말로 질문을 던졌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완벽하게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도연의 통역을 들었습니다. 발음, 어휘,
문맥 모든 게 완벽했어요.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이야, 이 말투, 이 억양 틀림없어. 통역이 끝났습니다. 외국인 바이어가 박수를 쳤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통역은 처음이에요. 바이어가 외국말로 말했고 도연이 다시 통역했습니다.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대단한데요? 저 발음 좀 들어보셨어요? 경력이 얼마나 되는 거지? 도준은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틀림없어. 도연이야. 내 동생이 맞아. 면접이 끝나고 도연은 조용히 나가려 했어요. 잠깐만요. 도준이 도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도연은 망설이다가 액자를 꺼냈어요. 도준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진 정말 주우신 거예요? 네, 오래전에. 어디서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한테 들키면 안 돼. 이 모습으로는 서울역 근처였습니다. 서울역. 도준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혹시 박도연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 사람이 제 동생입니다. 쌍둥이. 도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을 찾았어요. 매년 포기하지 않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사진이 유일한 단서였는데 당신이 가지고 계시다니. 도준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제발 어디서 주웠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동생을 찾아야 합니다. 도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형 나야. 바로 내 앞에 있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도준은 실망한 듯 고개를 떨궜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합격자 발표하셔야 합니다. 도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박일수 씨,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네. 정말입니까?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급여는 월 500만 원, 계약직 6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몇 번이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씻고 옷 갈아입을 곳이 있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 기숙사 쓰세요. 정 과장, 준비해줘. 네, 회장님.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도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동생을 닮아서요. 저녁 회사 기숙사. 도연은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어요. 깨끗해진 얼굴, 정돈된 머리. 이게 내 얼굴이었구나. 새 옷을 입고 나오니 정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녁 같이 하시자고 하십니다. 저랑요? 네. 가시죠. 고급 한정식집. 도준은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왔어요? 앉으세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준이 소주잔을 채우며 말했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외국 바이어들이 정말 만족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도준이 도연을 똑바로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잘하세요?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대 영문과 중퇴했습니다. 서울대요? 도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분이 왜? 인생이 꼬였죠. 집안 사정도 안 좋았고. 도연은 거짓말을 섞어 대답했어요. 도준은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저도 서울대 나왔어요. 영문과. 그러셨군요.
근데 말이죠.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혼자 갔어요. 원래는 동생이랑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준이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진 한 장만 남겼어요. 우리 형제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제가 숨겼어요. 동생 몰래.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만 서울대 가고 싶었거든요. 동생은 포기시키려고. 도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형이 날 버렸다고 쪽지 남기고. 회장님, 30년 동안 찾았어요. 매년 서울역 가고 탐정 고용하고 근데 못 찾았어요. 도준은 소주잔을 또 비웠습니다. 제가 성공할수록 동생 생각만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도연은 참았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혹시 동생분을 찾으시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무릎 꿇고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 모든 걸 나눠 갖자고.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 왜요? 저 사실은. 도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이사님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네요. 내일 회사에서 봅시다. 네. 도준은 나가면서 돌아봤습니다. 박일수 씨, 내일부터 잘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도연은 혼자 남았어요. 소주잔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형 나야. 도연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물류그룹 통역실. 도연은 새 옷을 입고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도연이 인사하자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어제 면접 본 노숙자래. 헐, 진짜요? 회장님이 직접 뽑으셨다던데. 무슨 비밀이라도 있나 봐. 과장 김민재가 다가왔어요. 박일수 씨죠? 전 통역팀 김민재 과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 면접 영상 봤어요. 실력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김민재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 하하, 겸손하시네요. 김민재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놨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일본 바이어 미팅 있어요. 통역 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노숙자 쉼터가 아니니까. 김민재는 비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차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오후 3시 회의실. 일본 바이어와 도준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통역을 준비했어요. 바이어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도준은 감탄하며 도연을 봤습니다. 일본어까지 도연이도 일본어 잘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바이어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훌륭한 통역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회사 보물이죠. 바이어가 나가고 도준이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박일수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일본어까지 하시다니. 과찬이십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 방으로 오세요. 네, 회장님. 회장실. 도준은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설탕 넣으세요? 아니요, 블랙으로 마십니다. 도준의 손이 멈췄어요. 블랙요? 네, 왜 그러세요? 아니, 제 동생도 블랙 커피만 마셨거든요. 도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어요. 박일수 씨. 네. 혹시 형제 있으세요?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전 외동입니다. 그렇군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지금 외동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생 없으면.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보.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도준의 아내 강민정이었습니다. 민정아, 여긴 왜? 당신 요새 이상해. 노숙자를 회사에 들였다며? 민정은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박일수 씨요? 네, 그렇습니다. 노숙자 출신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민정아, 말 조심해. 도준이 화를 냈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 아내로서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노숙자 직원이 있다는 소문 나면 어쩌려고요? 그만해. 도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일수 씨는 실력으로 들어온 거야. 과거는 상관없어. 과거가 상관없다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 민정은 도연을 다시 봤어요. 당신 회장님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았어요? 아니면 사기꾼? 도연은 참았던 말을 뱉었습니다. 사모님, 전 정직하게 일하러 왔습니다. 의심하시려면 제 실력을 테스트하세요. 뭐? 감히 나한테. 민정아, 나가. 도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 여긴 회사야. 민정은 황당하다는 듯 도준을 봤습니다. 당신 진짜 이상해. 저 사람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 민정은 쿵쾅거리며 나갔어요. 도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내가 실례했네요. 아닙니다. 사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심이죠. 아니에요. 당신은 실력으로 들어왔어요. 도준은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일수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 말이에요. 도준이 책상에서 액자를 꺼냈습니다. 제 사진이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죠?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연이겠죠. 정말 주운 거예요? 네. 도준은 도연의 눈을 뚫어지게 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준이 도연의 손목을 잡았어요. 당신 혹시 성형수술했어요? 네. 얼굴이 제 동생이랑 너무 닮았어요. 눈, 코, 인매까지. 도연은 손목을 뿌리쳤습니다. 우연입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요. 쌍둥이처럼 닮았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정말 박일수가 맞아요? 회장님, 전 가봐야겠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헐떡였어요. 들킬 뻔했어. 조심해야 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일수 씨, 김민재 과장이었어요. 회장님이랑 무슨 얘기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그냥 업무 얘기였습니다. 업무? 하하, 첫날부터 회장님이랑 단둘이 커피 마시는 직원은 처음 봤는데요. 김민재가 비꼬듯 말했어요. 뭔가 비밀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사람들 눈이 많아요. 잘못 찍히면 오래 못 버텨요. 김민재는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버텨야 해, 형 곁에 있으려면. 저녁 기숙사. 도연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형 미안해. 계속 거짓말해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모습으론 널 만날 수가 없어. 일주일 뒤 아침.
도주는 신문을 펼쳤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노숙자 출신 통역사 박도준 회장과 쌍둥이 의혹. 대문짝만한 제목이 일면을 장식했어요. 정 과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물류그룹 박도준 회장이 노숙자 출신 통역사를 특채했다. 업계에서는 둘이 쌍둥이 형제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박일수 씨가 가진 사진이 회장의 사진과 동일하며 외모 또한 닮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도준의 휴대전화가 불꽃처럼 울렸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긴급회에 소집했습니다. 정 과장이 급히 말했어요.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시래요. 이사회 회의실. 10명의 이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석이사 최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최 이사님, 저도 방금 기사를 봤습니다. 방금 보셨다고요? 온 나라가 난리인데?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우리 회사예요. 주가가 벌써 5%나 떨어졌고요. 진정하세요. 해명하면 됩니다. 도준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이사들은 들끓었어요. 해명이요? 노숙자를 특채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분은 실력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동생이라는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수가 따져 물었어요. 도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라니요. 그럼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겁니까? 만약 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도준이 반문했어요. 가족을 회사에 들인 게 잘못입니까? 문제는 과정이에요, 회장님. 최진수가 책상을 쳤습니다. 노숙자 출신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숨기고 특혜를 줬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특혜 준 적 없습니다. 면접 통과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면접장까지 데려가셨잖아요. 다른 이사가 소리쳤어요. 이미지 타격이 심각합니다. 고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도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뭘 했어? 그 사람 문제 있다고 했잖아. 민정아, 지금 이사회야. 나가. 안 나가. 나도 주주야. 발언권 있어. 민정은 이사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제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저 박일수 때문에 저한테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진수가 맞장구 쳤어요. 회장님, 이번 일은 개인 감정과 회사 경영을 분리 못하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박일수 씨를 해고하십시오. 그게 회사를 위한 길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해고해야 합니다. 도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싫어. 박일수 씨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야. 회장님, 동생이든 아니든 실력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순 없어. 최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회장님께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주가 폭락, 이미지 실추,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 안 됩니다. 이건 회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진수가 손을 들었어요. 박일수 씨 해고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9명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도준만 홀로 반대했어요. 9대1 가결됐습니다. 최진수가 선언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박일수 씨 해고 통보하세요. 도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당신들 이러는 거야? 회사를 위한 결정입니다, 회장님.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박일수 씨, 들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도연은 이사들에게 고개 숙였어요. 제가 회사에 폐를 끼쳤네요.
죄송합니다. 잘 아시네요.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애초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 게 잘못이었어. 민정아. 도준이 소리쳤지만 도연은 손을 저었어요. 회장님, 괜찮습니다. 도연은 도준을 봤습니다. 저 일주일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가지 마. 형? 도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어요. 뭐라고? 도준이 다가갔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도준이 쫓아가려 했지만 최진수가 막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최선입니다. 비켜. 도준은 최진수를 밀치고 복도로 나갔어요. 박일수 씨, 박일수 씨. 하지만 도연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녁, 서울역. 도연은 다시 4번 출구 앞에 앉았어요. 예전에 낡은 옷을 입고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놀라며 다가왔어요. 형님, 회사 다니신다며요? 왜 여기 계세요? 잘렸어. 네. 벌써요? 응. 일주일 만에.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형 봤어. 그걸로 됐어. 형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도연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도연은 사진을 꺼냈어요. 형, 나 정말 바보지? 들킬 뻔했잖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형이 날 찾고 있었다는 거 알았어. 그것만으로도. 그때 도연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형님. 김씨 아저씨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형님, 정신 차려요. 도연은 쓰러지며 중얼거렸어요. 형, 미안해.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 계세요? 김씨 아저씨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저 친구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영양실조와 심한 폐렴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그렇게 심각해요? 네. 오랫동안 제대로 못 드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겨울에 야외 생활하시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고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이요? 그런데 돈이.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으니 보호자분이 수속 밟으세요. 김씨 아저씨는 난감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 형님 지갑도 텅 비었는데.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일수 씨 어디 있어요? 도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김씨 아저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환자는요? 박일수 씨는? 저기 침대에 계세요. 도준은 도연에게 달려갔어요. 침대에 누운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도준은 무의식 중에 도연의 진짜 이름을 불렀어요.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김씨 아저씨가 물었지만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세요? 네, 제가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영양실조에 폐렴까지 왔어요. 그럼 위험한 겁니까? 지금은 안정됐지만 계속 관리 안 하시면 재발할 수 있어요. 도준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돈은 제가 다 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입원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김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 오신 겁니까? 서울역에서 연락 왔어요. 박일수 씨가 쓰러졌다고. 도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 과장에게 도연을 계속 미행시켰던 거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혼자였으면. 형님이요? 네, 저희끼리는 형님이라고 불러요. 도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여기서 얼마나 노숙하셨어요? 한 20년 넘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20년.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있다고 하셨어요. 쌍둥이 형이랑 싸워서 집 나오셨대요. 도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쌍둥이 형이요? 네. 근데 이름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형님이 그 얘기만 하면 막 우시거든요. 도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형을 미워하세요? 아니요.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형이 고생했을까봐. 김씨 아저씨가 계속 말했어요. 형님이 사진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그거 보면서 맨날 형 얘기하셨어요. 사진. 네, 교복 입고 찍은 거요. 진짜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도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왜 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이분 병실로 옮기면 혼자 있게 해주세요. 네. 혼자요? 네. 제가 지킬게요. 일반 병실. 도주는 침대 옆에 앉아 도연을 지켜봤어요. 도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도주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형이야. 너 형 도준이. 도주는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 고생한 흔적들하지만 눈매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형이 미안해. 도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숨긴 거 평생 후회했어. 매일 밤 악몽 꿨어. 도준은 흐느꼈어요. 너 없이 서울대 가서 뭐 했는지 알아? 아무 의미 없더라. 졸업하고 취직하고 회장 되고 다 의미 없었어. 도준은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만 있으면 됐는데 형이 바보같이 욕심 부렸어. 그때 도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도연아, 깼어?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깨면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 더 이상 못 숨겨. 도준은 자신의 액자를 가방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도연의 품에서 낡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두 액자를 나란히 놓았어요.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봐, 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데. 도준은 두 액자를 보며 울었어요. 형이 이제라도 찾았어. 늦었지만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준은 밤새 도연 곁을 지켰어요. 새벽 5시 도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도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야. 쓰러졌어. 도연은 도준을 봤어요. 회장님? 왜 여기? 내가 데려왔어. 도준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일수 씨 아니, 도연아.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 알아.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도연이 손을 빼려 했지만 도준은 놓지 않았어요. 이 사진 봐. 도준은 두 액자를 보여줬습니다. 똑같잖아. 우연일 리 없어. 그건 김씨 아저씨한테 들었어. 쌍둥이 형이랑 싸워서 집 나왔다고. 도연은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 제발. 그리고 너 서울대 영문과 중퇴했지. 나랑 똑같아. 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블랙커피 마시고 통역 완벽하고 일본어까지 하고 다 도연이랑 똑같아. 형? 도연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나야. 도연이. 도준은 도연을 꼭 껴안았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두 형제는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형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형이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도주는 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안 놓을 거야. 절대로. 사흘 뒤 도준의 집. 민정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정말로 저 노숙자가 동생이라고? 맞아. 내 쌍둥이 동생이야. 도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돼? 민정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회장 동생이 노숙자라니. 민정아, 도연이는 잘못 없어. 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 당연하지. 도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애들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쩌고요? 그럼 당신이 나가. 뭐라고요? 내 동생이 싫으면 당신이 나가. 난 도연이 선택할 거야.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 진짜 정신 나갔네. 나보다 저 거지를 택한다고? 민정아. 도준이 화를 냈습니다. 도연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좋아요. 당신 맘대로 해요. 난 친정 갈 거예요. 민정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도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 이사회가 다시 열렸어요. 최진수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회장 해임 건의안입니다. 뭐? 도준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우리는 회장님이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개인 감정으로 회사를 흔들었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언론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다른 이사가 덧붙였어요. 게다가 부인과도 별거 중이시잖아요. 사모님이 직접 저희한테 전화하셨어요. 민정이가? 네.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하시더군요. 최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노숙자 동생을 찾으신 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 일이에요. 회사와 섞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동생분과 관계를 끊으시든지 아니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시든지. 도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둘 다 싫어. 그럼 저희가 강제로 해임하겠습니다. 최진수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 해임건 표결 들어갑니다. 찬성하시는 분? 또다시 9명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9대1 가결됐습니다. 도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좋아. 내가 먼저 나가지.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진 않을 거야. 회장님, 무슨 뜻이십니까? 기자회견 열 거야. 오늘 당장. 도주는 회의실을 나갔어요. 오후 3시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노숙자 동생 사실입니까? 왜 숨기셨습니까? 회사 물러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도주는 단상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물류그룹 박도준입니다. 도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저는 회장이 아니라 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먼저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주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속 두 소녀는 저와 제 쌍둥이 동생입니다. 이름은 박도연이고요. 역시 쌍둥이가 맞았군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진 한 장만 남기고요.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숨겼습니다. 동생 몰래. 왜 숨기셨습니까? 서울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둘이 가면 돈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포기시키려 했습니다. 도주는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밤 도연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형이 날 버렸다는 쪽지 하나만 남기고요. 그 후로는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매일 매년 포기하지 않고. 도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탐정도 고용하고 서울역도 배회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우연이었습니다. 통역 면접에 동생이 나타났어요. 도주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노숙자 차림으로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름도 바꿨고 얼굴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주는 두 액자를 보여줬어요. 제 액자는 새 거고 동생 액자는 낡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똑같아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도연이는 30년 동안 이 사진만 보며 살았습니다. 저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면서요. 도준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회장도 되고 돈도 벌었죠. 하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요? 동생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도준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저는 결정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십니까? 제 재산 절반을 도연이한테 드릴 겁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회사 지분이요? 아닙니다. 개인 재산입니다. 회사는 이사회가 알아서 하겠죠. 도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회장님, 정 과장이 뒤에서 외쳤지만 도주는 손을 저었어요. 대신 제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주는 기자들을 봤어요. 평생 놓쳤던 형제의 시간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었어요. 형? 도연이 울먹였어요. 도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도연아, 형이 미안해. 형, 그만해. 나 괜찮아. 아니야. 형이 평생 빚졌어. 두 형제는 기자들 앞에서 울었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 뒤 봄, 서울대 캠퍼스 입구. 도준과 도연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형, 떨려. 강에 처음 해보는 거라. 도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할 거야. 도준이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근데 형은 안 떨려? 나는 회장 그만둔 사람인데 뭐. 떨릴 게 없지. 그래도 형은 여전히 대단해. 두 형제는 강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특별 강연 형제, 그리고 인생 마이너스 박도준, 박도연. 들어가자. 도준이 문을 열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와, 진짜 오셨다? 30년 만에 재회한 쌍둥이 형제잖아. 기사에서 봤어. 완전 감동이었는데.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준과 도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준입니다. 박도연입니다. 두 사람이 인사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도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헤어져 계셨는데 다시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도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형이 날 미워할까봐. 미워하다니요? 집 나간 게 저니까요.
형 혼자 두고요. 도준이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잘못했어. 사진 숨긴 거. 형,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학생들한테 솔직하게 말해야지. 도준은 학생들을 봤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았어요. 동생보다 제가 먼저 성공하고 싶었죠.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품인 사진을 숨겼습니다. 동생이 서울대 못 가게. 회장님, 한 학생이 놀라 말했어요. 네.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도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30년 동안 후회하며 산 거예요. 그래도 성공하셨잖아요. 성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동생 없이는.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괜찮아. 이제 우린 다시 만났잖아. 그래, 고마워.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도연 교수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노숙 생활하시면서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진이요. 사진이요? 네. 형이랑 찍은 사진 하나 있었거든요. 도연은 낡은 액자를 꺼냈어요. 이 사진 보면서 버텼어요. 언젠가 형을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도 계속했어요.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외국인들이랑 대화하고. 왜요? 노숙자셨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에요? 한 학생이 솔직하게 물었어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언젠가 형을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도준은 눈물을 참았어요. 도연아, 형, 울지 마. 학생들 앞에서 두 형제는 웃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교수님들, 사진 찍어도 돼요? 물론이죠. 도준과 도연은 학생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두 분,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통역 강의할 거예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생 옆에서 같이 강의하고 가끔 특강도 하고요. 도준이 덧붙였어요. 회장 일은 안 하세요? 이제 안 해요. 동생이랑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학생들이 나가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강의실 뒤편 벽을 봤어요. 거기에는 새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형, 이 사진 참 잘 나왔지? 그러게. 우리 30년 만에 다시 찍은 거잖아. 도준도 사진을 봤습니다. 도연아, 응? 고맙다. 날 용서해줘서. 형, 그런 말하지 마. 내가 더 고마워. 도연은 형을 봤어요. 형이 나를 찾아줘서 날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하지. 넌 내 동생인데. 도준은 도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 왜? 이제 이 사진은 숨기지 말자. 도연이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준은 웃었습니다. 그래. 절대 안 숨겨. 약속해. 약속해. 이젠 평생 함께 있을 거야. 두 형제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낡은 사진 속 두 소녀는 이제 중년의 남자가 됐지만 웃음만큼은 여전했어요. 형, 있잖아. 응? 우리 인생 이제야 제자리 찾은 것 같아.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도준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 둘이 함께 살자. 응. 절대 떨어지지 말고. 절대 안 떨어져.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날아갔어요. 두 형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습니다.
30년의 이별,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이제 두 사람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진 속 두 소년이 꿈꿨던 미래. 형과 동생이 함께하는 인생. 그 꿈이 드디어 이뤄진 거예요. 도주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아, 저녁 뭐 먹을까? 형이 좋아하는 거 먹자.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우리 둘 다 좋아하는 거. 두 형제는 웃으며 강의실을 나섰어요. 복도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액자 속 사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어깨동무한 두 형제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도준과 박도연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욕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심으로 찾고 용서한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도요. 도주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없이는 모든 게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도연은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언젠가 형을 다시 만날 거라 믿었으니까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시간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 형제자매를 한번 돌아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정입니다. 늦기 전에 화해하고 사랑한다 말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헤어진 가족이나 형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해하고 싶은 누군가가 계신가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